네, 여러분, 스페셜리스트와 제너럴리스트라는 말을 아마 들어보셨을까요? 스페셜리스트라고 한다면 자신만의 고유한 도메인, 영역이 있는 분들, 마케팅이면 마케팅, 디자인이면 디자이너, 개발, 코딩이면 개발자라고 하는 명확한 자기 영역이 있는 분들이 있죠. 커리어를 쭉 그냥 관련 학과를 나오고 관련 직무에 어떤 회사를 들어가서 쭉 그 한 가지 분야의 전문가가 되는 길을 가는 분들이 보통 스페셜리스트라고 일컫고, 제너리스트라고 한다면 그 밖의 일들이죠. 밖의 영역의 것들, 뭐 브랜드 하시는 분들이라던가, 뭐 기획자죠. 기획자라는 직무, 저도 그런 커리어를 밟아왔는데 참 이게 불안한 직업이거든요. 기획자라는 게. 물론 저는 전공은 전기공학이라는 공돌이로 졸업을 해가지고 첫 번째 커리어는 쇼핑몰을 창업을 했고, 그 다음에 스타트업 들어가면서부터 기획자의 어떤 커리어를 쌓기를 시작했는데 참 불안합니다. 이 스타트업에서는 항상 기획자, 마케터, 디자이너, 개발자, 이렇게 네 명의 조합이 가장 대표적인 그룹핑이 되는 조합인데, 각자 자기의 전공 지식들이 있잖아요. 전문 분야의 지식들이 있잖아요. 그 지식들은 계속해서 쌓이고, 그런데 이 기획이라는 일이 뭔가 측정하기도 어렵고, 나의 실력을 보여주는 것도, 이게 내가 어떤 비중으로 어떻게 일했는지를 보여주기가 너무 힘든 거죠. 남들한테 설명을 하기가. 제가 기획을 해서 그 기획한 걸 가지고 뭐 마케터가 마케팅을 하고, 디자이너가 디자인을 하고, 개발자가 개발을 하고, 그럼 그 중간에서 어떤 커뮤니케이션, 조율, 그리고 어떤 방향성, 이런 걸 잡는 건데, 이게 주니어 때는 무슨 일인가 싶거든요. 사실 이게 내가 안 해도 될 것 같고, 내가 굳이 안 해도 되는 일, 그러니까 쉽게 말해 금방 대체될 것 같다, 누구나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사실 그게 가장 중요한 일인데도 말이죠. 왜냐면 그 전문 분야의 사람들을 하나로 묶어줄 수 있는 게 기획자인데, 그러니까 제가 경험한 바로는 그 역할을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을 안 했으니까 제가 불안했겠죠. 저 또한 그렇게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저만의 것을 항상 만들고 싶다, 쌓이는 무언가를 하고 싶다. 왜냐면 매번 새로운 프로젝트를 할 때마다 기획이라는 일은 너무 즐겁고 재밌었는데, 항상 디자이너와 마케터, 개발자가 아니다 보니까 내가 그들과 소통할 때도 항상 뭔가 의을이 되는 기분이었고, 느낌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전문 분야가 확고하게 있고 나는 없다고 생각을 했었으니까, 어떠한 평등한 관계라고 생각을 잘 못했던 것 같아요. 저는 항상 그들에게 맞춰줘야 됐고, 그들의 언어를 써야 했고, 그렇게 보냈었는데, 바야흐로 제너럴리스트의 시대가 하지만 왔다. 결국에는 최근에 그런 생각을 정말 많이 해요. 이제 뭔가 나의 때가 오나, 나의 시기가. 개발자, 디자이너, 마케터 뭐 다 대체된다고 하죠. 뭐 기획자도 사실 대체된다면 대체될 수도 있지. 기획도 해달라면 다 해주니까, 챗GPT나 제미나이에. 그런데 요즘 좀 많이 느낍니다. 결국에는 기획력이라고 하는 어떤 감각이 있는 사람들만 살아남겠다. 정말 뭐 간단한 페이지뿐만 아니라 복잡한 앱이라던가 웹페이지 같은 경우도 말 그대로 코드 하나 한 줄 짜지 않고, 한 단어 쓰지 않고, 그냥 프롬프트만으로도 저도 짰었고, 랜딩 페이지까지는. 그리고 뭐 디자인도 마찬가지죠. 디자인, 뭐 로고도 제가 어느 순간부터 직접 만들기 시작을 했고,
디자이너가 필요할 때는 정말 이 디테일한 작업을 할 때, 디테일한 수정 작업을 할 때 좀 소통을 할 때 필요하지, 저희가 초안 시안을 잡거나 어떤 대략적인 무드나 그림을 볼 때는 그냥 혼자 하면 되거든요. 심지어 제미나이 캔버스나 이미지 생성을 통해서 제가 원하는 그림, 상상했던 이미지들을 그대로 구현할 수 있고, 심지어 영상으로도 제가 볼 수 있단 말이죠. 제가 기획을 하면서 즐거움을 느끼는 포인트가 어떨 때냐면, 제가 이렇게 생각이 많은데 또 망상을 또 즐기다 보니 그 머릿속에 있는 어떤 상상과 어떤 가설들이 어떤 현실에서 서비스와 프로덕트로 나오고, 그것이 시장에 내놓아서 고객이 어떤 반응, 만족하는 그 모습을 볼 때 저는 즐거움과 어떤 즐거움, 행복감을 좀 느끼는 것 같은데, 그러려면은 디자이너나 마케터나 어떤 개발자의 도움들이 정말 많이 필요했거든요. 혼자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제가 그래서 그때 좀 무기력감을 했던 것 같아요. 생각이나 아이디어, 기획, 방향성 다 좋은데 이거를 내가 실현하려면 그들의 도움 없이는 제가 안 됐었던 거죠. 항상 누군가의 그들 중 한 명의 도움은 항상 필요했고, 세트로 그래서 붙어 다녔단 말이죠. 근데 점점 혼자 할 수 있는 게 이제 늘어났고, 1인 창업이라는 것도 정말 그 주변에도 이제 정말 많이 보이거든요. 혼자서 창업해서 뭐 컨텐츠도 만들고 개발도 하고 기획도 하고, 당연히 어떤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옆에서 보다 보면서 정말 이제는 그런 시대가 왔구나, 누구나 창업을 할 수 있고 1인 창업이 대중화되는 시대가 왔구나, 그러는 어떤 시대 흐름에서 빛나는 역할이 기획자, 그게 제너리스트였던 거죠. 제너리스트가 자기의 도메인이 없어서 전문 지식이 없는 게 아니라 그들과 그래도 전문 지식이 있는 사람들과 소통하면서 쌓인 어떤 노하우, 그리고 그런 감각들. 왜냐면 전체를 보는 눈은 기획자가 훨씬 더 클 수밖에 없거든요. 개발자든 개발로서 문제를 풀려고 하고, 마케터는 마케팅으로 풀려고 하죠. 특히 뭐 컨텐츠 마케터는 컨텐츠가 중요해, 퍼포먼스 마케터는 퍼포먼스가 중요해, 디자이너는 디자인으로 다 해결할 수 있어, 이렇게까지 생각을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그렇다라는 거죠. 근데 기획자는 그들의 이야기를 다 취합을 해서 정말 좀 어떻게 보면은 제3자의 어떤 객관적인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게 기획자였고, 저는 그런 포지션으로 프로젝트를 해오다 보니까 그런 시각의 견지를 많이 해왔던 경험이 저한테는 도움이 좀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냐면, 치우치지 않고 내가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해결 방식, 해결 방법, 그리고 고객에서부터 출발하는 어떤 방식들이 저한테 많이 많이 좀 이렇게 체화가 됐거든요. 디자인에서 출발하는 게 아니라, 어떤 마케팅 방법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개발 방법에서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진짜 고객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다. 저는 아마 공감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아직까지도 물론 이게 정답은 또 아닐 수도 있는데, 저는 항상 어떤 문제를 풀 때, 비즈니스를 시작을 할 때 고객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주변에서 어떤 경우들을 많이 보냐면, 개발하는 사람들은 개발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니까 고객과 가까이 하고 소통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떤 개발적으로 자동화를 통해 고객을 더 이상 보지 않아도 되게끔 만드는 구조를 만들고, 마케터들은 마케팅으로서 대중들을 뭔가 설득하고 어떤 깨우치고 후킹하고 이런 대상으로 바라보다 보니까 고객의 문제를 푼다기보다는 고객을 어떻게 자극을 해서 설득할까에 좀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 디자이너는 고객이 어떤 디자인이 필요하느냐에서부터 출발하는 게 아닌, 좋은 디자인, 그냥 고객을 생각하지 않고 좋은 디자인이란 뭘까, 에서부터 출발을 하는 것 같은데, 근데 사업 비즈니스라는 게 고객에게 가치를 전달하고 그 가치에 대한 대가로 돈을 받는 것인데, 고객을
딱 떼어놓고 어떻게 어떤 비즈니스를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그런 시야를 갖게 된 게 좀, 이 기획자로서의 굉장한 장점이라 생각하고, 당연히 저도 많이 부족을 합니다. 매번 헤매고, 어렵고, 실수하고, 그렇지만, 분명한 거는 제가 다 겪어보니, 어떤 그들에 비해서 좀 치우치지 않는, 그리고 사실 제가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기도 했어요. 그들은 각자 영역이 있으니 나는 고객을 집착해서 고객은 내가 진짜 고객만 파야겠다. 고객에서부터 시작해야겠다. 그래서 그렇게부터 좀 집착에 가까운 그런 식으로 고객을 파다 보니까 저만의 어떤 문제 해결 방식들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방법이 생기고, 그 방법을 이제 마케터와 디자이너와 개발자가 달라붙거나, 혹은 제가 이제 그 영역들도 어느 정도 할 수 있게 된 거죠. 이제는 정말 인공지능 덕분에, 챗GPT, 제미나이 덕분에 이게 너무나 쉽게 가능해졌고, 정말 이제는 통찰력과 기획력, 감각, 이게 훨씬 더 중요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요즘 생각하는 거는, 그래서 나의 기획력과 감각과 통찰, 그리고 인간 본성에 대해, 이런 것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지고 저의 역량을 키우려고 노력을 합니다. 정말 그래서 제너럴리스트 시대가 왔다, 기획자의 시대가 오고 있지 않느냐, 그 흐름의 중간에 서 있다 라는 생각이 들고, 그 중에서도 저는 롤모델이 있다면은 손정희 소프트뱅크 회장을 꼽는데, 그야말로, 물론 지금 세대의 인물은 어떻게 보면 아닐 수가 있지만, 하지만 일본에서도 현재 제가 알기로는 한 3번째 안에 드는 부자, 재산으로 보면, 물론 자산순으로 모든 걸 다 매길 순 없지만 일본에서도 되게 존경받고 있는 인물이고, 좀 역사적 영웅적인 면모가 있죠. 예. 그래서 그 분을 제가 어떤 책도, 자서전도 보고 그의 어떤 커리어를 봤을 때, 그분이 뭐 개발자도 아니고 마케터도 아니고 뭐 디자이너도 당연히 아니고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면 제너럴리스트예요. 그는 진짜 사업을 해온 어떤 발자취를 보면 진짜 통찰력과 기세, 이 두 가지로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이거든요. 뭐 알리바바의 마윈과도 뭐 5분인가요? 10분인가요? 대화하고 몇 조의 투자를 결정을 할 정도로 결단력. 물론 그 전에 어떤 밑작업들은 당연히 있겠죠. 하지만 어떤 베팅을 하는, 나의 통찰력, 자신의 통찰력을 믿고 미래에 대한 어떤 통찰력을 기반으로 베팅을 하는, 그리고 그 기세로 몰아붙이는, 그 기세로 몰아붙이면서 또 사람들을 끌어당기고 또 사업을 뭐 이렇게 발전시키고, 이런 선순환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계속 도전하는 모습들이 저는 사실 너무 진심으로 존경스럽거든요. 그게 이 인공지능 AI 시대의 미래도 아니죠, 이제 현재의 인재상이지 않나. 그래서 저도 어떤 사고 방식이 그렇게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역량을, 아까 말씀드린 그런 역량들을 쌓고, 그래서 나의 중요한 것이 무엇이고, 그 다음 어떤 걸 해야 되고, 좀 확신을 가지고 좀 몰아붙여보자, 내가 이제 하는 일들에 대해서. 예. 좀 말이 좀 주검부언 주절주절 돼버렸는데, 요즘에 인공지능 시대도 온 지가 이제는 몇 년이 되고 좀 익숙해졌잖아요. 다들 사용하는 방법이나 심지어 이제 뭐 저희 어머니도 제미나이랑 대화하면서 뭐 물어볼 거 물어보고 하는 정도니까 많이 대중화가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많이 혼란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더. 근데 지금은 좀 어느 정도 저 나름에는 중심을 잡아가고 방향을 잡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로 그 흐름들이 기획자였던, 그리고 제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진짜 시대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을 느끼고, 정말
이 흐름 파도 즐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스페셜리스트인가요? 제너리스트인가요? 아마 뭐 어떤 것이든 어떤 영역이든 또 말이 왜 이렇게 나오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어떤 제너리스트의 역량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까? 전문 영역이 뿐만 아니라 좀 전문 영역에서 살짝 한 발자국 떨어져서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다양한 영역의 것들을 좀 조망할 수 있는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었고 여기까지입니다. 바야흐로 제너럴리스트의 시대가 왔다.